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 신소재에서 이번에는 반도체와 신소재 파트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겁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소자에서는요, 네 가지의 부재가 있어요. 반도체 도핑, 한 방향으로만 고집하는 다이오드, 반도체계의 제주꾼 트랜지스터, 고집적 회로와 논리 회로라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단은 4개, 6개, 5개, 5개 이렇게 있는데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도핑에서는요, 고유 반도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고유 반도체는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반도체예요. 규소나 점안륨 같은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원자과 전자가 뭐였죠, 여러분? 맞아요. 그 원자핵으로부터 각각의 에너지 준위 층이 있었는데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4개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4개인 규소와 점안륨 같은 것들이 고유 반도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유 반도체는요, 이웃하는 원자들 사이의 전자들과 공유 결합을 한다고 해요. A라는 원자가 있으면 또 B라는 원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가 돼서 우리 4개, 이 4개가 공유 결합을 하면은 전자가 8개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8개가 이제 딱 4개, 4개씩 짝이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핑은요,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예요. 고유한 것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반도체의 전자나 양공의 수를 조절하여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도핑이라는 얘기를 쓰게 되겠습니다. 도핑. 자, 도핑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핑으로 인해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두 가지의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특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쌤이 적어 놓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4 플러스 5와 4 플러스 3을 기억해 두세요. 이 4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핑이라는 게 뭐라고 했지? 도핑은 고유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수예요. 근데 고유한 것 위에 다른 물질을 첨가를 하는데 그것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경우도 있고 고유한 반도체 위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것을 추가한 반도체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5개인 경우를 우리는 N형이라고 하고요. 3개인 것을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 플러스 5라는 개념은 여기는 4개였는데 여긴 5개야. 그러면 짝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다가 전자 1개가 남겠죠. 그런데 P형 반도체는 마찬가지로 고유 반도체는 4개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짝을 지었는데 여긴 전자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양공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양공이요. 그래서 전자가 1개 남는 것을 우리는 N형 반도체라고 하고요. 전자가 하나 부족해서 양공이 생기는 것을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물질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두어야 돼요. 인, 비소, 안티모니, 비스무트 같은 것들을 도핑시키는 것을 우리는 N형 반도체라 하고요. 알루미늄, 붕소, 인, 륨, 갈륨 등을 도핑시키는 걸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전류 흐름의 원동력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전자가 남기 때문에 이 남은 전자가 자유롭게 흘러다닐 수 있겠죠. 흘러다닐 수 있으니까 전류가 통하는 거야. 이것은 N형 반도체의 전류 흐름의 원동력은 남는 전자다. 남은 전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P형 반도체에서는 전류의 흐름의 원동력이 무언가요? 양공이에요. 자, 쌤이 얘기했습니다. 양공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 주변의 전자가 양공을 어떻게 하나요? 양공을 채워주려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채워지면은 여기서 또 양공이 생길 것이고, 이 양공을 또 채워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흘러가는 것, 결국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죠. 원동력이 다른 두 반도체의 N형과 P형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이 다이오드라는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이오드는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도록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장치인데요. 한번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형 반도체에 그리고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켰어요. 접합시킨 것을 우리는 P-N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P형 반도체에, 여기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을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시켰어요. 자, 두 번째는 P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시켰고 N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을 연결시켰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이 연결이 됐어. 양공들은 전자가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도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기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된 부분 N형 반도체도 보면은 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보면 효과가 더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들은 이 플러스 쪽으로 결국 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다.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른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 볼게요. P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돼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P형 반도체는 양공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띄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N형 반도체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남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도 양공들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 전자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오히려 뭔가 역행하는 느낌으로 흐르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정작 이 접합면 부분의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여기까지 다이오드의 간단한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반도체의 제주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합형 트랜지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P와 N형 반도체를 두 개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PNP 이렇게 세 개를 연결시켰어요. 하면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터는 입력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컬렉터는 출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접합형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스위치 기능과 전력 증폭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첫 번째, 두 회로에 모두 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른쪽 회로만
전류를 한번 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회로에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 플러스, 긴 게 플러스예요. 자,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배웠는데 N형 반도체에서는 마이너스, P형 반도체에서는 플러스가 되어야지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N형의 플러스, P형의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이 접합면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왼쪽에도 전류를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 보통 이렇게 두 회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제일 가장자리 부분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돼 있고, 아까도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오른쪽 회로가 굳이 없더라도요. 여기 마이너스, 이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P형에 플러스가 있고 N형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던 전자들이 있고 여기는 양공들이 있어서 이렇게 전자들이 이동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지만 우리 전류는요,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인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되느냐? P형에서 N형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P형까지도 흐르게 되는 거죠. 얇은 베이스를 지나서 쭉쭉쭉쭉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 전류 흐르기도 하고 컬렉터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오른쪽 회로만 있을 때는 전류가 안 흘렀지만 왼쪽 회로에 전류가 흘러주면은 전류가 다 흐르게 되죠. 이렇게 전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2m의 전류로도 큰 컬렉터의 전류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증폭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랜지스터의 한번 특징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요, 크기를 매우 작게 만들 수가 있고, 소비 전력도 기존에 사용했던 진공관의 100만 분의 1 정도로 매우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도 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제품의 성능 향상과 소형화에 기여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고집적 회로와 논리 회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반도체를 이용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은요, 뭐의 소자로 이용된대? 전자회로의 소자로 이용된대요. 그래서 수많은 전자회로의 소자를 기판 위에 직접하고 연결해서 일정한 기능을 하도록 만든 회로를 뭐라고 한다고? 집적 회로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집적 회로는 중요한 게 많은 논리 회로를 구성하기 때문에 빠른 계산이 가능하대요. 빠른 계산.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를 논리 게이트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논리 게이트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AND, AND, OR, NOT 이렇게 있습니다. 자, 논리회로 전류가 흐를 때를 우리는 1, 흐르지 않을 때를 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AND 게이트를 한번 볼까? AND 게이트는 입력창이 A, B가 있어요. 자, 0과 0일 때는 0으로 출력된대요. 그리고 0과 1일 때는 0으로 출력된대요. 자, 그리고 1과 0일 때는 0으로 출력되는데 1과 1일 때는 1로 출력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또 흐를 때 출력값이 흐른다. 아, 이때만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안 흐르고 안 흐른 건 당연히 안 흘러. 근데 안 흐르고 흐르는 것도 안 흘러. 흐르고 안 흐르는 것도 안 흘러. 무조건 AND 게이트에서는 둘 다 전류가 흘러야지만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OR 게이트 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안 와요. 전류를 안 흐르겠죠? 0, 0일 때 0. 0이구나. 자, 그리고 안 흐르고 흐르는데 얘는 흘러요. 안 흐르고 흐르는데 흐르지. 자, 그리고 흐르고 안 흘러도 흘러요. 아, 그리고 흐르고 흘러도 흘러요. 아, 자, OR 게이트는요, 또한이기 때문에 안 흐르고 흐르든 흐르고 안 흐르든 흐른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흐르고 흐르면 흐르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NOT 게이트는 뭐냐면 0, 흐르지 않는 걸로 됐는데 1이야. 흘렀어. 아, 흐르지 않는 것으로 입력되면 흘러요. 그리고 흐르는 것으로 입력되면 안 흘러요. 왜? not, 부정이잖아. 그래서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다시 P형 반도체 그리고 N형 반도체를 구분하는 거였어요. 자, 얘는 P형 반도체, 퍼스티브, 플러스 쪽 개념인 거죠.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 마이너스 쪽이에요. 자, 마이너스인 것은 전자야, 뭐야? 전자죠. 그래서 얘는 전자가 남는다. 남게 하는 거죠. 플러스는 전자가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고유 반도체가 있는데 고유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 몇 개라고 했어? 4개라고 했어. 근데 이 4개에 전자가 부족하게 만들려면 3개를 이렇게 도핑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고유 반도체에 전자가 남아야 되니까 몇 개? 이건 원래 4개니까 5개가 있는 물질들을 도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 흐르는 원동력은 얘는 양공이라고 했고요. 얘는 전자라고 했습니다. 남는 전자. 그리고 P형, N형을 접합시켰을 때 자, P형에 플러스가 걸리고 플러스극, N형에 마이너스 극이 흘러야지만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막상 전자들은 여기 양공이 있기 때문에 이 양공을 채우려고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때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던 거 어떤 거 있었어요? P, N, P. 트랜지스터 배웠죠? 얘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해가지고 여기 왼쪽 회로와 뭐 오른쪽 뭐 회로에 전류가 통하냐 안 통하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스위치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증폭 기능이 가능하다고 했죠. 뭐라고요? 트랜지스터가. 그리고 또 하나 배웠던 거는 논리회로라고 했는데 논리회로는 AND 회로, OR 회로, NOT 회로 등이 있다. 그래서 그 출력값들 찾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다시 복습하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